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오래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아무 말 없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걱정을 하며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부부라는 건 원래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고, 잠을 좀 못 자서 그렇다고 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얼굴빛이 안 좋을 때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밥맛이 없어 보여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한숨이 많아져도. 그 나이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처럼 버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감정은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얼마나 아팠길래, 얼마나 무서웠길래, 얼마나 혼자 끌어안고 있었길래 내 옆에 누워 자면서도 그 말을 끝내 못 꺼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왜 더 자세히 보지 못했을까? 왜 괜찮다는 말만 믿었을까? 왜 자꾸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읽어내지 못했을까? 같이 산다는 건 또 서로의 하루를 보는 일인데 저는 왜 남편의 무너짐을 보지 못했을까? 그 미안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보다 밥을 적게 먹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 뒤척이는 날도 많아졌고, 자다가 조용히 일어나 물을 마시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조금이라도 쉬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넌 쉬는 것조차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 뭔가 계속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듣고는 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표정이 있었고, 웃어도 눈빛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중년의 피곤함쯤으로 넘겼습니다. 살다 보면 다들 그렇지. 남자들은 원래 힘든 얘기 잘 안 하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말로 저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갈까 여러 번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자동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앉아 있다가 결국 그냥 집으로 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그 밤을 보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내가 갑자기 누워버리면 내가 숨기고 있던 것들까지 당신이 한꺼번에 알게 될까봐 더 무서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긴 건 몸에 이상만이 아니었다는 걸.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출도 있었고,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던 숫자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자기가 막아야 한다고, 걱정은 자기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무너지더라도 자기 선에서 막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믿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숨긴다는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무너지더라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건
좋은 날만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날도 같이 견디기 위해서인데 남편은 그걸 혼자서 다 막아내려 했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남편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많은 남편들이, 많은 가장들이 아픈 몸을 숨기고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고 대출과 카드값과 생활비 걱정을 혼자 밤에만 계산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고 말하는 순간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더 입을 닫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무너지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혼자 다 해결한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돌아오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적어도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다가 쓰러진 뒤가 아니라 버티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고 한 번쯤 털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 말을 들은 뒤에야 예전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 그날 그렇게 오래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는지, 왜 그날 식탁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는지, 왜 괜찮다고 하면서도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는지, 왜 주말 아침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그제야 다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역할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남편 아버지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 집안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 그 역할은 보고 있었는데 그 역할 뒤에 있는 한 사람의 두려움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겁나고 숫자 앞에서 숨 막히고 그래도 내색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저는 너무 늦게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다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는 관계인지도 모르겠다고,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진짜 괜찮다고 믿으면 안 되겠다고,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도움 요청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 없다는 건 별일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말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혼자서 그렇게 오래 버텼냐고 따지기 전에 이제부터는 혼자 버티지 말자고. 당신이 숨기면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당신이 숨길수록 나는 더 늦게 아프게 된다고. 차라리 지금 같이 걱정하고 지금 같이 숫자를 보고 지금 같이 병원을 가는 게 낫다고. 늦게 알고 무너지는 것보다 조금 일찍 알고 같이 버티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정말 남편일까 싶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끌어안게 만든 세월이 미안했고 끝까지 괜찮은 척해야 했던 마음이 미안했고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기 몸을 맨 뒤로 미뤄둔 그 습관이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외로운 자리라는 걸. 누군가는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는 기대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기대는 법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강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하지만 강한 사람도 아프고 무섭고 흔들린다는 사실은 세상이 잘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편을 탓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너짐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저처럼 뒤늦게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혼자 병원 가는 걸 망설이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면, 혼자 대출 숫자를 들여다보며 잠든 가족 옆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생각보다 같이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듣는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친 현실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혼자 다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건 무책임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듣고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곤하다는 말 뒤에 정말 어떤 피곤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한숨 한 번, 식탁 앞 침묵 한 번, 밤에 뒤척임 한 번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을 더 말하려고 합니다. 혼자 짐작하고 혼자 서운해하기보다 당신 지금 어떤지, 정말 괜찮은 건지, 같이 봐도 되는 건지 더 자주 묻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장도 그렇고,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그냥 성격이라고 넘기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인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같이 보기 시작했고, 자동이체되는 항목도 같이 확인했고, 대출 금액도 숨기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함께 잡았습니다. 솔직히 겁이 안 난 건 아닙니다. 숫자를 마주 보는 것도 무서웠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혼자 다 숨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같이 알고, 같이 정리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견디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걸. 사랑은 걱정을 안 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걱정이 와도 곁에 남아주는 힘에 더 가깝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압니다. 혹시 지금 너 남편이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다면,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멍하니 있다면, 밤마다 뒤척이고 한숨이 많아졌다면,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한 번쯤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정말 괜찮은지, 몸은 괜찮은지, 혼자 감당하는 돈 문제는 없는지, 내가 같이 알아도 되는지.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겐 버티는 힘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약해졌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한다고 해서 당신을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을 더 아파합니다.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울고, 왜 혼자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말해주세요. 정말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끝까지 혼자 버티는 쪽보다 조금 일찍 손을 내미는 쪽이 가족을 더 오래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넌 남편이 처음 그 말을 꺼내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던 그 얼굴,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현실을 꺼내놓던 그 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혼자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을까?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얼마나 뒤로 밀어놨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몸이 이상하면 병원부터 가자고, 숫자가 무서우면 같이 보자고, 당신 혼자서 버텨야 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버티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어쩌면 많은 부부가 사랑보다 역할에 더 익숙해져 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가장 역할에, 아내는 버티는 아내 역할에. 그러다 보면 정작 서로의 진짜 표정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역할들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척하는 남편 뒤에 겁 많은 사람, 괜찮은 척하는 아내 뒤에 불안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 순간 부부는 조금 더 진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의 집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침묵을 너무 오래 그냥 두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걱정은 없어? 내가 같이 알아도 되는 거지? 그 말 몇 마디가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장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버티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은 둘이 함께 알아가는 일이고, 둘이 함께 견디는 일이고,
둘이 함께 현실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웃어도 눈빛을 보게 되고 조용하면 그 침묵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늘 되뇌입니다. 다시는 너무 늦게 알지 말자. 다시는 혼자 버티게 두지 말자. 같이 사는 사람의 아픔을 또 습관처럼 지나치지 말자. 남편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함께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혼자 버티는 사랑은 오래가면 상처가 됩니다. 함께 버티는 사랑은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픈 줄도, 그렇게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던 줄도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밥을 먹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너짐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숨긴 아픔과 빚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혼자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관계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